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시장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화폐를 바탕으로 한 시장은 자유 경쟁을 통한 인류 생존 공존의 터전이다 라는 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사진은 자유, 정의, 그리고 시장,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될 길,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이런 사진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이, 이 한 사람 지금 서 있죠? 가장 왼쪽 사진에 내가 시장이라고 하는 무한한 가능성에서 나의 재능을 검증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은 뭐다? 자유죠, 자유. 왜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자유가 주어진 거란 말이죠. 기회의 평등은 곧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재능,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자유 경쟁을 통해서 검증된 재능은 어떻게 되죠? 화폐 형태로 뭐 달러가 됐든지 원화가 됐든지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구나. 실패는 내가 제대로 검증받지 못하는 나의 실력이나 나의 재능이 시장에선 통하지 않는다는구나.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검증받은, 선택받은 재능들은 더 발전시켜서 기업이 됐든지 투자자가 됐든지 자기의 포지션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유의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안에서 나의 발언이나 나의 선택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는 기초 토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치. 저 왜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겠습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거나 자기의 어떤 이익에 관련되면 결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대장동 항소 포기했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항소를 하도록 놔둬야 오히려 더 이런 큰 난리를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누가 저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법치라고 하는 것은요, 힘에 의한 소유권 강제 이전을 막는 최후의 보루죠. 그래야 개인들에게 검증된 재능을 자산의 형태로 소유권이 인정되도록 도와주는 핵심 키워드라는 것이 바로 뭐다? 법치예요. 법치가 없으면 등기도 없습니다. 법치가 없으면 계약도 없죠. 법치가 없으면 계약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받지도 못합니다. 힘으로 이걸 좌지우지하면, 야, 나 그거 뭐 1,000만 원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재능인데, 야, 그거 나한테 10원에 넘겨. 안 그럼 죽어. 라고 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토지를 강제로 국가가 뺐죠. 여기 우리 신도시 만들 거야, 싸게 넘겨.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야, 빌라, 야, 강제로 넘겨. 야, 보증 한도 126% 끝. 나머지 안 되는 놈들은 뭐 경매 넘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나머지 우리가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소유권의 보증과 그 소유권을 만들기 위한 화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계약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형태의 소유권이 인정이 돼야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국가가 금융기관에 보증하는 체계인 것이죠. 여러분, 등기가 없으면 어떻게 저당권을 걸고, 등기가 없으면 어떻게 담보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등기를 어디서 띄죠? 법원에서 띄잖아요. 법으로 확정시켜 준다는 겁니다. 사실 민법 공부를 해보면 뭐 등기의 최종적인 권한을 뭐 인정해주지는 않아서 그걸 또 이용해 먹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은행권이나 그런 데서 담보를 잡을 때 등기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 등기를 통해서 대출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그 폭포수와 같은 화폐 경제의 확장에 내가 참여하느냐, 아니면 참여하지 못해서 인플레이션을
내에 완전 먹히게 되느냐?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법치는요, 이것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각 개인, 구성하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바탕으로 꽃 피우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며 소유권을 보증해주고 소유권을 바탕으로 대출을 담보를 일으켜서 다른 새로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출은요, 내 담보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효율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죠.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산에 맞게 재배분되도록 돕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내가 사회에 이바지를 하려고 뭐 제품을 만들어, 그런 제품은 오히려 다 망하죠. 돈을 벌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금액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더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경쟁이 공급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주어질 때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고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가장 최효율을 드러냅니다. 경쟁이 사라지면 이익이 없죠. 이익이 사라지면 공급자가 공급하지 않죠. 그러나 수요는 살아 있습니다. 왜냐? 부동산은 우리가 봤어요. 필수제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분은 나와가지고 맨날 수요가 없어졌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집에 대해서 어떻게 수요가 없어집니까? 주식이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요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집을 안 사. 그러면은 전세 수요나 월세 수요가 되는 거죠. 난 집을 살래. 그럼 매매 수요가 되는 거죠. 수요가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수요는 쌓여갑니다. 필수제에서. 이걸 좀 그분은 왜 이해를 못 하시는지 맨날 수요가 없어졌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개념은 언제나 이런 법치와 자유를 바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역할은 뭐냐? 과도한 경쟁이나 기울은 경쟁터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기회 평등에 따른 결과에 책임지도록 권력을 위임받은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라고 이름하면서 시장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들은요, 국가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보통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 사례에서도 봤듯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금융이나 돈의 투자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시면 취득세를 과다하게 분배하고 공급을 없애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들이 소멸하고 공급이 사라지고 모든 다주택자들이 팔아가지고 똘똘한 한치로 모이고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특정 지역만 급등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그 급등하는 거 좋아요. 좋을 수 있는데 거기다 이제 보유세 때리면 거기 앉아가지고 급등하는 거 원하지 않았는데 급등된 사람들이 두들겨 맞으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또 그 어떤 사람 뭐라고 말을 하냐? 돈 많이 벌었으면 팔고 떠나라. 아니, 수십 년을 거기에서 인생을 바쳐서 살았는데 산 지역에서 내쫓는다는 게 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이 말은 쉽죠? 하여튼 말은 참 쉽게들 해요. 거기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은 쉬워요.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맨날 민주주의 이름 들먹거리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바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그게 다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시장, 법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이라도 나의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잖아요. 노예가 돼요, 정치인들의.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요, 언제나 정치 체계 안에서 우리가 생존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요, 바뀝니다. 생각이 확실히 바뀌어요. 이거를 경험을 해보시지 못한 분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아보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삶의 터전을 위하여서 돕는 것이어야지, 뭉둥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때려잡는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지만
좋아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분노가 아니라 정상적인 자유와 시장에 대한 개념, 법치에 대한 개념, 국가에 대한 개념이 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자신들의 노예로 만드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제 화폐 이야기를 하다가 시장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정의, 법치 이야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고요. 저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향후 철도망 계획이나 그 반도체 벨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저렴한 것들을 이제 조금씩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뭐 지금 당장에 큰 돈이 되거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적은 금액으로도 난 서울 못 가. 나는 10억도 없어. 그렇게 10억 한꺼번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들 이제 뭐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 그러지만 그건 있는 분들 얘기고 우리처럼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 한번 알아보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